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24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천태, 천지비에 관한 기존의 해석과 고사역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했듯이 이제 지천태에 대한 한자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 소왕대래, 형, 길, 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고 하니 길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태께는 상께는 지, 학께는 건천이죠. 그래서 태의 전체의 뜻은 태는 통하여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께 고는 땅, 순종함, 끝없음, 수레, 백성, 무리, 인색함, 하강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학계 건천은 하늘, 강건함, 수레, 차가움, 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계는 하강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 학계는 상승의 성질이 있어서 서로 교류하니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와 조금 다르게 택계를 이제 제을의 딸이 혼행을 가는 중에 겪는 일과 친종으로 쫓겨나온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읽어보면은 태, 소왕대래, 길, 형. 태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태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왕대래의 의미는 제을의 딸, 즉 기득권의 딸이 시집을 가는 것이 소왕이라 이야기하고 문왕을 사이로 맞아서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니까 이것을 대래라고 합니다. 즉 길하다고 이야기하죠. 즉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을의 딸이 시집을 보내서 문왕을 사이로 얻고 주와 형통하게 되었으니 은나라가 재수가 좋다. 즉 기득권 너네가 재수가 좋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별효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 스토리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보면은 초구 발모여 이기휘 띠뿌리와 그 동료를 뽑는다. 즉 제을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여동생도 같이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려의 그 결혼의 풍습에서는 그 동생과 같이 시집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이를 보면은 포황 굶주림을 앓는다. 용빙하 황하의 물결에 기대어서 걷는다. 불하유 물에 빠지는 상황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북망 죽지 않는다. 즉 죽지 않고 무사히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득상 우중행 중도에서 상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구2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구3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무평불피 평평한 것은 기울지 않는 것이 없다. 무왕불복 간 것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제을의 딸이 혼사로 시집을 가는데 험난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면은 이제 반전이 온다입니다.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평불피 무왕불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간증무구 어려움에 대한 점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휼기부 빼앗긴 것을 근심하지 말라. 즉 제을의 딸이 호는 도중에 강을 건너면서 약탈을 당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마라. 우식유복 먹음에 복이 있다. 즉 재물을 빼앗겼으나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를 보면은 편편의 표현은 우쭐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딸인 기득권 왕의 딸이 그러니까 왕의 딸이 이제 콧대가 좀 높다 이 말이죠. 불부익일인 이웃과 더불어 초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쭐거리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계이부 경계하지 않아서 빼앗긴다. 즉 일행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를 보면은 제을김에 제을의 딸을 시집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길
제을의 딸이 혼행을 마치고 시집을 가니까 원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육, 성복, 우황, 성이 구덩이가 된다. 즉 성이 구덩이가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즉 이 상징적인 의미는 혼사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물용사, 군사를 일으키지 마라. 자업고명, 고을에서 명을 알린다. 즉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는 명을 알린다. 정린, 점의 물운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제을의 딸이 혼행 중에 가는 일을 겪은 일과 친정으로 쫓겨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기존의 관점과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초요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발모 여기휘 정길 띠꼬리를 뽑으니 서로 엉켜 있음이니라 그 무리와 함께 가는 것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포항 용빙하 불하유 북망 득상 우중행 구이는 거친 것을 포용하고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는 용기가 있고 멀리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붕당이 없으면 숭상함을 얻고 중도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견해 대립이 있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69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무구, 물휼기붕, 그 다음에 우식유복.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서 허물이 없고 그 믿음으로 근심하지 아니하면 우식유복, 먹는데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역의 기본적인 관점인 물국필반 영어 소식의 논리도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사를 보겠습니다. 편편, 불부이길인, 불계이부, 즉 새가 펄펄 나는 듯이 부하지 않아도 이웃하니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편편불부를 이렇게 이었으나 또 다른 설명에서는 이 편편과 불부를 끊어서 불부이길인 이걸 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부이길인에 대해서 견해 1과 견해 2, 3, 4, 5 해가지고 총 불부이길인에서 5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조금 더 정밀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예전에 한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호 제을기임에 이지원길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육 성복 우황 물용사 자업고명 정린 상육은 성의 한 모토리가 무너짐이니 무리를 쓰지 말 것이요 자업고명 고을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것이니 고자도 곧 인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천태 초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 초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발모여 여이희 정길 띠뿌리를 뽑을 때 그 띠뿌리의 뿌리가 모여있는 그 무리로서 함이라 그렇게 하면은 서로 연결되는 띠뿌리 잇따라 뽑혀 올라오므로 정벌에 나서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위 포항 용빙하 불하유 북망 득상 우중행 바야흐로 태평성대를 맞이하여서 변방의 미개한 오량캐를 포용할 것이며 여기서는 포항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죠. 강을 건널 적에는 친구를 멀리 버려서 잃는 일이 없이 강을 건넌 뒤에는 큰 길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3을 보겠습니다. 9.3을 보겠습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불구 물휼기부 우식유복
세상살이 이치로 볼 때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다. 비록 험난한 일을 만나겠지만 허물이 없으리라. 근심하지 말 것이며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사를 보겠습니다. 편편 불부이길인 불계이부. 새가 훌쩍 날아왔다가 또다시 훌쩍 날아가듯이 그 이웃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 훈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고 이에 호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5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을김의 이지원길.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서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며 임금의 일은 크게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륙을 보겠습니다. 성복 우황 물용사 자업고명 정린. 성이 무너내려져 해자로 되돌아가니 군대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사망하니 고을의 입구에서 부고를 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 잘못을 고침에 인색하게 될 것이다. 자업고명을 기존의 견해와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천태의 그 총론적인 설명, 고사에게 총론적인 설명에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천태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득권인 제을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서 기득권 은나라와 주나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을 소재로 하여서 딸이 혼행하러 왔는데 그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다시 친정으로 쫓겨오는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태는 이제 문왕의 제을의 딸이 문왕에게 시집을 오니까 은나라의 관계와 주나라의 관계가 형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왕대례는 즉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인데, 여기서 대는 큰 것이며 즉 문왕이 기득권 제을의 사이가 되어서 은과 주의 관계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대례 큰 것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은나라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죠. 즉 여기서도 길은 제을의 딸을 시집 보내서 문왕을 사이로 삼으니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체적인 이제 글을 초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 발 모여 여기히. 발 모여 여기히. 발은 뽑는다는 이야기고, 즉 딸을 시집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여는 띠뿌리이며 제을의 딸을 이야기한다. 기희는 띠뿌리의 동료이며 그 여동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을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여동생 같이 딸려서 같이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그 고사역에서도 54번 내택기매와 내화풍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54, 55도 같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시집가면 길하다입니다. 이 말은 약간 경멸적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신진 세력이 주체적인데 너네 망해가는 기득권이 우리의 기득권의 딸이 우리에게 시집 오면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행운이다, 이런 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9위를 보겠습니다. 포항은 싸다, 포는 싸다, 감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굶주림을 감싸 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용빙하는 빙은 걷는다. 즉 용빙하는 걸어서 황하를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을의 딸이 굶주림을 안고서 걸어서 황하를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하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에 떨어지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즉 물에 빠지지 않으니까 제을의 딸이 굶주림을 안고서 황하를 건너면서도 무사히 건넜다는 이야기죠. 즉 헤엄을 잘 치지 못해도 물에 빠질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북망은 이제 불망,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곤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하를 건너는데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득상우중행은 중도에서 상을 얻는데 그 상을 내리는 주체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을 보겠습니다. 무평불피, 즉 평평한 것은 기울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무왕불복,
간 것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상황의 반전을 의미하죠. 즉 물구필반 영어소식의 관점에서 이 상황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을의 딸이 혼행 도중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끝까지 극복해내서 상황이 반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간정무구, 어려움에 대한 점은 허물이 없다. 즉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니까 곧 해결되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휼기부, 물휼기부는 빼앗긴 것을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을의 딸이 혼행 도중에 도적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빼앗긴 것을 걱정하지 마라. 우식유복, 먹음에 복이 있다. 즉 재물을 약탈당해도 양식은 약탈당하지 않아서 남겨두었으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극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육사를 보겠습니다. 편편은 이제 새가 빨리 날아가는 모습인데 이 상징적인 모습은 스스로 만족하여서 우쭐거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을의 딸이 왕이 따르니까 콧대가 높았을 거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불부이기린, 불부이기린은 이웃과 더불어 초라하게 되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5개 정도 학설 대립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논의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웃과 더불어 같이 부유하지 않게 되었다. 즉 함께 재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계이부, 불계이부는 경계하지 않아서 빼앗겼다. 즉 제을의 딸이 왕의 딸이니까 이제 콧대가 높아서 우쭐거리는 상황에서 방심해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를 보겠습니다. 제을김에, 제을이 딸을 시집 보낸다. 이지원길, 이지는 유복과 같은 말이며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길은 가장 길하다는 이야기인데, 왜냐 너네 기득권인 제을이 우리 신진 세력인 문왕에게 시집을 가서 그 왕비가 되었으니 복을 얻어서 가장 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륙을 보겠습니다. 성복우황, 즉 복은 뒤집어진다, 황은 해자를 말한다. 즉 성복우황은 성이 이제 성의 구덩이로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즉 이 상징적인 의미는 혼사가 파탄났다,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용사, 물용은 행사하지 말라, 즉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 자업고명, 고을에서 명을 알린다. 즉 제을이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명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린, 점은 어렵다. 즉 상황이 이제 혼사가 파탄이 났으니까 이제 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황이 11번째 지천대에서 12번째 천지빗계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사역의 관점이고, 그럼 이어서 이제 지천대에서 천지비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비는 비지비인해 가지고 그 막힘이 있는데 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또 고사역 이야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지비는 한자를 읽어보면은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사람의 길이 아니니 군자의 바른 길에 이롭지 않으니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천지비는 그 상계가 건천이고 학계가 곤이죠. 그래서 비는 막히다, 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계 건천은 위로 상승하고 곤은 하강하니까 서로 이게 만날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상계는 천, 하늘, 강건, 수레, 차가움, 상승의 기운을 이야기하고 학계고는 대지, 땅, 백성, 순종함, 인색함, 하강의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달라서 소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예전에 분리군자정, 군자의 발음은 옳지 않다, 군자의 올바름은 불리하다 해석하면은 약간 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방위 교수님의 책에 있는 논의를 연결해 가지고 이 분리군자적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문왕의 시집간 제을의 딸이 친정으로 다시 쫓겨나서 은과 주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또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군자의 점은 이롭지 않다.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이 오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는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지비인은 그 막혀야 할 사람인 그 사람이 아니다. 즉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히니까 이제 약간 곤란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군자는 문왕을 가리키고 막혀있는 사람은 문왕입니다. 즉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문왕이 제열의 딸을 내치고 막혀있는 것을 기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면은, 자, 초고부터 보겠습니다. 발모여 이기희 띠뿌리와 그 동류를 뽑는다. 즉 문왕이 제열의 딸을 내치는데 그 여동생도 함께 쫓아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유기 포승, 포승은 포지군으로 읽으며 경계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왕이 은나라를 경계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인은 길, 문왕은 길, 신진 세력은 길한데 대인비, 제열, 기득권 세력은 막힌다. 즉 기득권 입장에서는 혼인 정책이 실패한 거죠. 어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6.3에 대해서 포수는 수치스러운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열이 수치스러움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9.4를 보겠습니다. 유명, 대인의 명이 있다. 무구, 주를 치라는 대인의 명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 즉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체면치를 했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 있다고 합니다. 주리지, 누가 복을 받겠는가. 즉 누가 제열의 명을 받들어 주를 치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5로 보면은 휴비, 휴는 신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즉 여기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은 막힘이 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사에서는 막힐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휴비는 출비이며 막힐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망은 주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제 분노의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우포상, 무성한 뽕나무에 메어둔다. 즉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나라와 주나라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구로 보면은 경비, 잠깐 막힌다. 즉 은과 주의 관계가 잠깐 막히나 선비후희, 처음에는 막히나 나중에는 기쁘게 된다. 즉 제열에 따라 쫓겨나가지고 처음에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지만 나중에는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육, 발모, 여의기희 정길형, 띠뿌리의 뿌리를 뽑는 것이며 그 무리로서 바르게 하니 길하고 형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6이 포승, 소인길, 대인비형, 포용하고 이에 받듬이니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몸이 막히나 그 마음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읽어보겠습니다. 포수, 부끄러움을 포용함이라. 9.4 유명, 무구, 주리지, 천명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니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모두 복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주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휴비, 대인길, 기망, 개우포상, 막힘이 심이라, 사라짐이라, 대인이 길하니 그 망할까 함이라, 뽕나무 넝클로 메어두어 놈이라. 이때도 이제 휴비가 조금 해석이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상구, 경비, 선비, 후희, 비가 기운이 먼저 막히나 나중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의미는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비는 소인의 괴인이 군자의 일은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여부터 한번 보면은, 초역, 발모 여의기희 정길, 띠뿔의 뿌리를 뽑으면서 띠뿔의 뿌리가 모여있는 그 무리로서 함이니 그렇게 하면 서로 연결있는 띠뿔이 잇따라 뽑혀 올라서 올 것이므로 인재를 선발하는
등의 일은 길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모여를 이제 인재를 뽑는 그런 관점에서도 다사는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6위 포승 소인길 대인비형 군주의 명을 떠받들어 모시는 자를 군주가 감싸주니 소인에게는 길할 것이다. 대인에게는 비색함이 있겠지만 소인의 무리에 섞이지 않고 즉 대인이 고결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면은 포수 소인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군자가 감싸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4 유명 무구 줄이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온전히 보존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시운이 비색하니 쟁기로 밭이나 일구면서 사는 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줄이지는 또 농사하는 걸로 보고 있어. 그렇게 이렇게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호를 보겠습니다. 휴비 대인길 기망기망 개우포상 소인이 휴식하니 대일은 길할 것이다.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조심하여야 열매가 겨우 뽕나무 떨기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상구 경비 선비 후이 비색한 상황도 뒤집어질 것이니 앞서 비색해도 뒤에 가서는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산의 관점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저는 그 주역 모든 책이 다산의 관점을 반영한 책과 반영하지 않는 책이 있는데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산의 관점이 녹아있는 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다산의 관점을 꾸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고사역에서는 이 천지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한글 정리한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천지비 전체적인 내용은 그 시집간 제을의 딸이 친정으로 다시 쫓겨나서 은과 주의 관계가 막힌 것을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막히지만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짝을 읽어보면은 비지비인 비는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앞서 11번째 지천태와 12번째 비는 이제 서로 좀 정반대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11번째 태는 형통하다 이고 비는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인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혀 있다고 했는데 그 막힌 사람은 문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분리군자정 군자의 점은 이롭지 않다. 즉 제을의 딸을 친정으로 쫓아낸 후에 막혀야 할 사람은 문왕이 아닌데 오히려 문왕이 막혀 있으니 문왕에게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대왕소래는 이제 두 나라의 형통한 관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나라의 형통한 관계는 가고 막히는 관계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구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초육 발모여 여기희 발모여 이기희 발은 뽑는다. 즉 제을의 딸을 내치는데 기휘 그 동료 띠뿌리도 같이 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올 때 같이 온 그 여동생도 같이 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길 점이 길한 것은 이 제을의 딸을 내쳤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신진 세력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 제을의 딸을 내쳤으니 길하고 형통한 것은 그러니까 속이다 시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택계에서는 시집오는 너희들이 재수가 좋았는데 빗계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내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이 포승 포는 마음에 품는다. 승은 징으로 읽으면 경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왕이 제을의 딸을 내치고 은나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소인기 소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주나라 문왕 아직도 그 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진 세력 문왕을 이야기합니다. 대인부 대인은 이제 결혼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막힌다는 이야기죠. 즉 소인길은 제을의 딸을 내친 신하의 문왕이 길하다는 의미이고 대인비는 혼인 정책이 실패한 기득권 제을의 입장에서 딸이 쫓겨오니까 막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6.3 포수 포는 품는다 수는 부끄러워한다. 즉 자기 딸이 쫓겨오니까 기분 좋은 사람 없겠죠. 그래서 포수 수치스러운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자의 딸이 시집가서 쫓겨오자 수치심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 유명 주나라를 치라는 명령이 있다. 무구 허물이 없다. 즉 주를 치라는 제을의 명령, 기득권인 제을의 명령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 정도 이제 체면치를 했다. 이래 비꼬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리지는 누가 복을 받겠는가? 즉 누가 제을의 명을 받아서 주를 치겠는가? 즉 은나라에는 기득권 나라에 망해가는 기득권 나라에는 아직 이제 더 이상 능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고 비꼬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호 휴비, 휴는 쉬다, 멈추다, 두려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휴비는 오히려 출비의 뜻이 있는데 막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을이 준하의 정벌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득권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신진 세력은 힘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져. 그래 주를 이제 오히려 혼인 정책이 실패하니까 막 딱히 대책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인길, 대인은 제을이다. 즉 대인이 길한 것은 주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면에는 그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전쟁을 포기하였으니까 정말 재수 좋다. 오히려 너네한테는 잘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기망은 이제 주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즉 제을의 독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개우포상, 개는 이제 개우포상은 무성한 뽕나무를 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그 혼인 정책,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양나라의 관계에는 뽕나무에 메어 놓은 것 같이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을이 이 혼인 정책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진세력 치라는 명령을 거두니까 다시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개우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구, 경비, 경은 기울다, 아주 잠깐 막힌다. 즉 은과 주나라의 관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선비후이, 먼저 막히나 뒤에는 기쁘다. 즉 제을의 딸이 친정으로 쫓겨난 뒤에 두 나라 사이가 악화되었지만은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아간다. 즉 상구가 빗개는 비색한 시절에 막힘의 개인데 상구는 대신 선비후희 다시 좋게 끝난다는 얘기죠. 이 전체의 관점에서 또 물국필반 영어소식의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그 고사학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천태와 천지비에서 살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번째 계와 14번째 계에서 살피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이어서 그 다산의 관점을 설명하는 이유도 다산의 그 주역에 관한 견해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설명을 드리니까 고사역하고 같이 항상 비교해서 같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